지난 시간에 이제 플렉스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설명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플렉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이제 ASMCS 작업하실 때 레이아웃 작업을 요즘은 다 거의 대부분은 이제 플렉스랑 그리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레이아웃을 잡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려면 이 플렉스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강사가 여기 플렉스 연습이라 해가지고 99강의 코드를 하나 걸어놨고 여기서부터 이제 플렉스 개념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플렉스 같은 경우는 여기죠. 여기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걸 왼쪽과 오른쪽이라는 건 뭐냐면 플렉스 컨테이너한테 주는 속성이 있고 플렉스 아이템한테 주는 속성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 플렉스 다루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건데, 일단 이제 플렉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플렉스 컨테이너라는 게 있고요. 컨테이너. 그 다음에 플렉스 아이템즈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컨테이너한테 주는 속성과 아이템한테 주는 속성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플렉스 부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플렉스 부모의 자식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플렉스를 주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여러분들이 플렉스를 줄 거면 여기 보이죠? 해당 엘리먼트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부여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플렉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는 엘리먼트한테 뭘 줘라?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부여해라. 자, 그러면 이제 플렉스가 부여된 대상은 뭐가 되냐면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된 엘리먼트는 플렉스 컨테이너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엘리먼트는 플렉스 컨테이너가 된다. 자, 요거 일단 전제로 이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렉스라는 거는 플렉스 부모한테, 플렉스 컨테이너한테 주는 속성이 따로 있고 아이템한테 주는 속성이 다 따로 있다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이것도 설명하면서 외워야 될 거는 외우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외우지 말라는 거는 안 외워도 되는데, 근데 사실 외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뭔가를 만들어 보면서 모양새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플렉스 컨테이너에 보면 디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방향이에요. 방향인데, 플렉스 디렉션의 기본값은 뭐냐면, 이 녀석의 기본값은 로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우라는 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왼쪽에서 오른쪽. 그래서 플렉스 디렉션이라는 게 있는데, 플렉스 아이템들의 아이템들의 방향을 설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얘네 이제 플렉 기본값은 뭐다? 기본값은 로우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우라는 거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 그러니까 이제 가로 정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로 배열이다. 가로 배열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보면 로우 리버스라는 게 있는데, 이 로우 리버스는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리버스 개념은 거의 안 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로우 개념을 알고 있고 컬럼 개념만 알고 있으면 리버스는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오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컬럼은 뭐겠어요? 컬럼은 위에서 아래, 그러니까 세로 배열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로우는 가로 배열, 컬럼은 세로 배열. 근데 기본값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다? 로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컬럼인데, 컬럼 같은 경우에는 뭐다? 컬럼은 세로 배열이다. 세로 방향을, 플렉스 아이템들의 방향을 뭐 한다? 들의 방향을 세로 배열로 정렬한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플렉스를 줬고, 방향이 이제 플렉스 아이템들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섹션할 때 플렉스라고 딱 부여하는 순간 여기 섹션의 자식들이 뭐가 되냐면, 물론 섹션과 DIV는 그냥 부모 자식 관계이긴 하지만 얘가 플렉스 컨테이너가 되고 얘가 뭐가 되냐면 얘네들이 플렉스 아이템이 된다, 플렉스의 자식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플렉스 디렉션 방향을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플렉스 디렉션이라는 거를 로우를 안 줘도 어차피 기본값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가로 배열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컬럼으로 딱 바꾸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아래로 배열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모양새가 바뀌죠. 자,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방향이 뭐냐에 따라 조금 다르든 방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플렉스의 자식들의 모양이 조금 바뀌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플렉스 디렉션이 로우인 경우 그 다음에 플렉스 디렉션이 컬럼인 경우에 대해서 디자인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플렉스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호소해요. 왜냐면 컬럼인 경우와 로우인 경우에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러니까 디자인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플렉스 디렉션이 로우인 경우에 부모가 플렉스면 자식 요소는 뭐가 되냐면, 자식 요소는 플렉스 아이템이 된 자식 요소는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물려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정확하게는 물려받는다라는 말은 조금 잘못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두 번째 요소는 마찬가지로 얘는 플렉스 아이템이 된 자식 요소는 부모의 너비를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높이가 아니라 너비를 물려받는데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보면 섹션 아트에 제가 높이를 100픽셀을 이렇게 부여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00픽셀을 부여한 상황에서 DIB는 높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텍스트만큼의 높이가 있는데 텍스트는 지금 3REM이란 말이에요. 3REM. 근데 이걸 여러분들 주석 처리해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높이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높이를 그대로 물려받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여기다가 얘를 1000픽셀로 늘려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3REM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섹션이 가지고 있는 높이를 자식 요소들이 그대로 물려받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물려받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얘가 기본적으로 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얼라인 아이템즈라는 거에 대해서 이따 설명드릴 거거든요. 얼라인 아이템즈의 기본값이 스트레치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디자인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 스트레치라는 거는 여러분들 스트레칭하다라는 거 들어봤죠? 그죠? 스트레칭이 뭐예요? 몸을 쫙 늘린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플렉스 아이템들이 이 얼라인 아이템즈의 기본값이 스트레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쫙 늘어나는 그런 이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라인 아이템즈가 뭐 기본값이 스트레치구나 뭐 그것도 알고 있어야겠지만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자식 요소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물려받는다 라고 접근하는 게 오히려 편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방향을 마찬가지로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바꾸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이렇게 돼요. 보이시나요? 아까는 얘네들이 높이를 물려받다가 이제는 방향이 세로 배열로 변경되면서 무엇을 물려받는다? 바로 너비를 물려받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렉션, 방향이 컬럼이냐 로우이냐에 따라서 자식 요소들의 모양새가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컬럼을 줬을 때, 그 다음에 로우로 줬을 때, 뭐 당연히 기본값이 로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최우선적으로는 요건 알고 있어야죠. 근데 컬럼이 됐을 때는 얘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걸 이제 여러분들 비교하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원 상태로 좀 돌려볼게요. 컬럼이 아니라 로우로.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여기에 이제 플렉스 랩이라는 게 있는데, 랩은 기본적으로 로우 랩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우 랩. 플렉스 랩의 기본값은 뭐다? 로우 랩이다. 플렉스 랩의 기본값은 뭐다? 로우 랩이다. 자, 근데 이제 노랩이다라고 했을 때 이 노랩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플렉스 아이템들은 플렉스 랩이 노랩이다 보니까 이 노랩이라서 플렉스 아이템은
아이템들은 주어진 공간에서 압축된다. 그러니까 최대로 나오다가 압축된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압축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지금 여기 보면 1, 2, 3, 4, 5가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얘네들한테 너비를 간단히 부여를 할 거예요. 그럼 너비 부여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주어진 공간이라는 거는 여기에요, 섹션. 요 빨간색 공간. 그러면 제가 이거 DIV들을 좀 많이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원래라면 여러분들 인라인 블럭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최대로 주어진 공간에서 나오다가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죠? 근데 밑으로 내려오는 게 정상인데 지금 DIV는 뭐 디스플레이 블럭으로서의 성질이 바뀐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플렉스 아이템이 됐다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성질이 바뀌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지금 플렉스의 자식이 됐기 때문에 방향 자체가 부모가 플렉스이기 때문에 가로 배열로 지금 변경이 된 건데 근데 지금 보면 얘네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너비를 100픽셀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비 100픽셀이 유지가 되나요? 아니죠. 지금 100픽셀 이거 깨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픽셀이 깨지고 왜 그러냐면 플렉스 랩 자체가 노우랩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주어진 공간에서 압축됩니다. 압축. 그건 왜 그렇다? 기본값이 노우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플렉스 아이템들은 플렉스 랩 자체가 사실 아이템의 속성이 노우랩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는 플렉스 컨테이너라 했죠. 플렉스 컨테이너의 플렉스 랩이 노우랩이기 때문에 플렉스 아이템들은 주어진 공간에서 최대로 나오다가 압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압축되는 성질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는 얘네들이 인라인 블럭처럼 주어진 공간에서 이런 식으로 꽉꽉 채워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오게끔 만들고 싶다면 여기를 여러분들 뭐라고 바꾸면 되냐면 플렉스 랩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보이시나요? 랩이라 하게 되면 얘네들이 주어진 공간에서 나오다가 여의치 않으면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밑으로. 지금 이게 넘친 것처럼 보이는 거는 이제 어쨌든 높이가 지금 100픽셀로 적용돼 있어서 그렇지 1000픽셀로 바꿔보면 보이죠? 그러니까 주어진 공간에서 최대로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여의치 않으면 밑으로 내려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색상을 안 칠해놔서 그렇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플렉스 랩으로 주는 순간 압축이 뭐다? 해제되고 마치 인라인 블럭처럼 인라인 요소처럼 주어진 공간에서 최대로 나오다가 밑으로 내려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글자처럼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이 화면 줄여보면 어때요? 보이죠? 주어진 공간에서 최대로 나오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계속 밑으로 내려오는 거. 자, 그래서 이게 플렉스 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얘네들을 압축을 해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플렉스 랩을 주면 된다. 옛날에 화이트 스페이스 노우랩 배웠죠? 그러니까 노우랩이랑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랩 리버스는 안 씁니다. 여기 아까도 로우 리버스, 컬럼 리버스 이런 게 있는데 안 써요. 저도 작업해봤지만 로우 리버스랑 컬럼 리버스를 써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랩 리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되고 두 가지의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얼라인 아이템즈라는 게 있는데 이 얼라인 아이템즈는 뭐냐면 한 줄을 수직 정렬하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 줄을 수직 정렬. 자, 이거는 원래대로 좀 돌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DIV한테 높이를 100픽셀을 좀 부여를 할게요. 자기들의 높이를 유지하게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어진 공간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끔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얼라인 아이템즈도 마찬가지로 얘도 방향이 로우냐 컬럼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군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얼라인 아이템즈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얼라인 아이템즈 얘죠. 얼라인 아이템즈는 기본값이 뭐다? 여기다 써야겠다. 네 번째 얼라인 아이템즈의 기본값은 스트레치다라고 말씀드렸죠. 스트레치.
그러니까 스트레치다 보니까 스트레치다. 그래서 자식들은 플렉스 아이템들은 배열에 따라 높이 또는 너비가 쫙 늘어난다라고 봅니다. 최대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치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열에 따라서 정확하게는 주어진 공간이죠. 주어진 공간 내에서 높이 너비가 최대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온라인 아이템즈는 또 뭐라 했죠?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온라인 아이템즈 개념. 첫 번째로는 온라인 아이템즈의 기본값은 스트레치다. 그 다음에 플렉스 아이템들은 주어진 공간에서 너비가 최대로 늘어난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예요? 한 줄을 수직 또는 수평 정렬하는 속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수직 수평 정렬하는 속성이냐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보면 스타트는 위에 붙고 엔드는 밑에 이런 정렬이 되고 센터는 가운데로, 베이스라인은 잘 안 씁니다. 보통 쓰는 거는 엔드 센터 정도가 끝이에요. 엔드 센터. 스타트도 잘 안 써요. 엔드랑 센터를 제일 많이 쓰는데, 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 얘가 한 줄을 수직 정렬하는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직이라는 게 뭐예요? Y축을 정렬하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온라인 아이템즈, 이건 랩은 지울게요. 온라인 아이템즈를 제가 센터라 썼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운데로 수직 정렬된단 말이에요.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엔드라 쓰게 되면 얘네가 밑으로 붙어요. 근데 스타트는 잘 안 씁니다. 왜냐면 안 써도 어차피 위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스타트는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얘네들이 기본값이 스타트로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양새가 이렇게 나오는 것 뿐이지, 온라인 아이템즈의 기본값은 스트레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제가 아까 온라인 아이템즈가 배열 방향에 따라서 수직 또는 수평 정렬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로우일 때는 온라인 아이템즈가 방향이 로우일 때는 온라인 아이템즈는 뭘로 작용되냐면, 한 줄을 수직 정렬하는 속성이 된다. 수직 정렬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얘가 만약에 플렉스 디렉션이 이게 컬럼이 되는 순간 얘는 뭘로 변하냐면 수평 정렬하는 속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볼 건데, 자, 컬럼이 되니까 방향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로 배열로 나오는데, 지금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는 온라인 아이템들을 여러분들이 주게 되면 뭐였어요? 수직 정렬하는 속성이었는데, 온라인 아이템들을 이렇게 바꾸니까, 자, 보이시나요? 오른쪽 끝으로 붙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센터로 하게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붙어요. 즉, 무슨 속성으로 바뀌었다? 수평 정렬하는 속성으로 바뀐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렉스가 어려운 게 로우냐 컬럼이냐에 따라서 이 방향에 대한 것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정렬에 대한 부분도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플렉스 디렉션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플렉스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가라 쓰고 사실 외우는 것보다는 이걸 가지고 플렉스를 계속 써보고 하는 게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플렉스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justify content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justify content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기본값이 플렉스 스타트거든요. 플렉스 스타트.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뭐냐? 이 녀석은 수평 정렬하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방향이 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justify content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녀석은 컨텐츠의 플렉스 스타트이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 보면 플렉스 스타트, 플렉스 엔드 이렇게 앞에 플렉스가 붙어 있으면 이거 플렉스 생략 가능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지금 온라인 아이템즈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이게 플렉스 엔드인데 원래 보이죠? 근데 플렉스가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스타트도 마찬가지예요. 스타트 뭐 안 써도 되는데 그냥 플렉스 생략하고 스타트라 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플렉스가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다 써드릴까요? 플렉스 생략 가능. 즉 스타트만 써도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뭐냐면 한 줄을 수평 그 다음에 수직정렬하는 속성이다. 근데 제가 여기 보면 앞에다가 얘 같은 경우는 수직 5월 수평이라 쓰고 얘는 수평 5월 수직이라고 쓰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값이 그 다음에 플렉스 스타트일 때 저스파이 컨텐츠는 다시 일단 기본값이 플렉스 디렉션이 로우인 경우에는 얘가 수평이에요. 무조건 처음이. 왜냐면 여러분들의 디렉션 방향을 내가 컬럼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저스파이 컨텐츠는 무조건 수평 정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온라인 아이템즈들 로우인 경우에는 기본값이 수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바꿔 쓴 겁니다. 그래서 속성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죠. 자,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스파이 컨텐츠가 뭐 한다? 한 줄을 수평 정렬한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바뀝니다. 뭘로? 수직 정렬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많이 헷갈려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저스파이 컨텐츠라 적을게요. 저스파이 컨텐츠라고 쓴 다음에 센터 주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가운데로 정렬되죠? 그죠? 그러니까 수평 정렬된 거잖아요. 원래 여러분들 예전 같은 경우는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 오토 해가지고 이제 어떤 블록 요소를 가운데로 정렬했죠. 근데 그거는 엘리먼트 하나만 정렬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어떤 특정 대상을 포지션 앱솔루트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수평 정렬하던가. 근데 플렉스 같은 경우는 한 줄을 이런 식으로 정렬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저스파이 컨텐츠 센터 주니까 어떻게 돼요? 가운데로 갔죠. 그 다음에 엔드 주면 오른쪽 끝으로 붙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스타트 안 줘도 왼쪽 끝에 이렇게 이미 시작점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값이 스타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스파이 컨텐츠는 스타트가 기본값이구나. 자, 그러면 스페이스 비트윈과 스페이스 어라운드라는 건 뭐냐면 요 두 개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스페이스 비트윈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첫 번째 요소랑 다섯 번째 요소가 여기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요소랑 다섯 번째 요소가 벽에 달라붙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얘네들이 그 공간을 나눠 가져요. 그게 스페이스 비트윈인 거고, 스페이스 어라운드 같은 경우 어라운드는 왼쪽과 오른쪽 벽이 딱 붙지 않고 어느 정도 공간을 가진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나눠 갖는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내가 만약에 얘네들의 요소를 벽에다가 딱 붙여야 된다 하면 비트윈 쓰는 거고, 그게 아니다.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나는 정렬을 하고 싶다면 어라운드를 주는 거고,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스페이스 비트윈, 얘는 여러분들 스페이스 생략 불가능합니다. 붙여줘야 돼요. 뭐 저도 이게 보통 안 붙였는데 안 붙이는 게 아니라 생략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해볼까요? 그쵸, 안 되죠. 자, 그래서 플렉스인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스페이스 같은 경우 이건 문법이기 때문에 생략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어라운드 쓰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보이죠? 주어진 어느 정도 공간을 가진 상태에서 얘네들이 간격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저스파이 컨텐츠가 아까 뭐라 했어요? 컬럼일 때는 뭘로 바뀐다? 수직 정렬하는 속성으로 바뀐다 했죠. 원래는 수평인데 얘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러면 여기다가 저스파이 컨텐츠라고 쓴 다음에 엔드라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밑으로 가죠. 그죠? 지금 이게 수직 정렬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센터라 주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스페이스 어라운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위랑 아래를 공간을 가진 다음에 이렇게 간격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비트윈을 주게 되면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갖는 거고, 요게 이제 바로 그런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잘 활용하면 뭐가 가능하냐면,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센터를 줬어요. 센터. 자, 그러면 저스파이 컨텐츠 센터를 주게 되면 수평 정렬이라 했죠. 로우인 상태에서. 뭐 물론 이제 수직 정렬인 상태에서 수직 가운데로 정렬하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다 온라인 아이템즈도 마찬가지로 센터를 주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가운데. 그렇죠. 이게 바로 플렉스 요소를 가운데로 정렬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컬럼으로 바꿔도 여전히 수직 수평인 거예요. 근데 모양새는 바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배열방이 바뀌긴 하지만 여전히 얘도 어쨌든 수평 중앙 정렬이다. 그래서 온라인 아이템즈 센터랑 저스파이 컨텐츠 센터를 같이 주게 되면 뭐가 된다?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온라인 컨텐츠인데 얘는 안 써요. 얘네들은 한 줄을 정렬하는 속성인데 얘는 한 줄이 아니라 줄들을 정렬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기본값이 스트레치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얘도 이제 처음에는 방향이 이제 로우인 경우에는 수직 정렬하는 건데 보면 보이죠? 스타트, 엔드, 센터, 비트윈, 스페이스 어라운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직 정렬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이런 건데 얘는 잘 안 씁니다. 저도 이제 해보면서 줄들을 정렬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요소를 뭐 줄들을 다 정렬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걸 쓰면 되는데 왜냐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얘를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얘 외우지 마시고 저스파이 컨텐츠, 온라인 아이템즈, 플렉스 디렉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플렉스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플렉스 컨테이너에 관련된 속성만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것만 해도 어때요? 내용물이 한가득이죠. 그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막 공부한다고 생각하면서 막 이걸 외우면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뭔가를 만들어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게 제일 베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